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겪는 근육통, 그리고 또 종아리 같은 데서 쥐가 잘 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또 운동을 평소보다도 과하게 하거나 또 저녁에 자는데 나도 몰래 근육통이나 쥐내림 같은 것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쥐내림이 한번 생기면은 그날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에서는 근육통과 쥐내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서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육이죠. 통증과 쥐내림이 생기는 가장 이제 흔한 부위가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뭐 근육통이다, 뭐 쥐내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약에서 보는 근육통과 쥐내림은 우리 몸의 비생리적인 체액이라고 할 수 있는 어혈 같은 것들이 근육에 쌓여 가지고 배출되지 못하고 또 기혈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육통이나 쥐내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근육통과 쥐내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근육 운동을 많이 한 경우에는 젖산과 탄산가스 같은 피로물질들이 근육에 쌓이기 때문에 근육통과 쥐내림이 발생이 되고 또 많이 쓰는 근육에 통증이나 쥐내림이 잘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잘 안 돌아간다,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런 때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근육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한방에서는 낙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떨어질 낙자와 백의 침자가 합쳐져 가지고 낙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목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뭉치고 굳어져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낙침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목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일자목이거나 또 이제 경추에 디스크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정확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목이 진행이 돼 가지고 거북이목이었을 때 주로 낙침 현상들이 잘 생깁니다. 오랜만에 등산을 하거나 평소에 안 하던 달리기 같은 것을 한 경우 그 다음날 종아리 근육이 뭉치거나 또 이제 잠을 자다가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그리고 쥐가 나가지고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 걸까요? 등산 후에 근육에 생기는 통증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이 배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리가 뻐근해 가지고 계단은 당연히 잘 못 오르고 그리고 평지를 걷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으로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의 근섬유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오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피로물질 누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요.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정리 운동 이런 것들은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육통과 쥐내림을 잘 일으키는 특정 질병이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평소에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근육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육통이나 쥐내림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하지정맥류가 심한 경우에도 종아리 부위의 순환이 좋지 못해가지고 근육통이나 쥐내림 같은 것들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근육통과 쥐내림에 마사지를 하면은 아니면은 사우나 같은 것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마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와 근육과 관절, 경락을 자극해 가지고 혈액과 림프의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근육이 잘 뭉치고 쥐가 잘 나면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마사지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근육통과 쥐내림의 경우에 가벼운 사우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너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오히려 체액 손실을 일으켜 가지고 쥐내림이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사우나가 아니더라도 족욕이나 가벼운 반신욕, 온찜질 같은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근육통과
지내림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생활요법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평소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것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근육이 잘 보온되도록 따뜻한 옷과 운동복을 입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잠잘 때 근육통이나 쥐내림이 생기는 분들은 평소에 쥐가 잘 나는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고, 핫팩 같은 것으로 온찜질해서 주무시면은 근육통이나 쥐내림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근육통과 쥐내림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되는 음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근육통이나 쥐내림에 해가 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말초신경 과다 흥분이나 혈관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소에 커피나 콜라, 홍차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말초 혈관 수축을 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잘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통과 지내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근육통과 지내림이 잦을 때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통과 근육경련, 쥐가 잘 나기가 쉽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과류 중에 호두나 땅콩, 잣 같은 견과류, 그리고 아몬드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참깨나 생선, 우유, 레몬, 초콜릿, 김,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통, 지내림에 도움이 될 만한 한방차를 살펴보면요, 모가차나 생강차, 계피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모가는 근육과 골격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칼슘과 미네랄 철분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관절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근육통과 지내림뿐만 아니라 손발의 저림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계피는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근육에 혈액을 잘 통하게 해서 근육의 통증뿐만 아니라 수족 냉증이나 손발 저림, 쥐내림 증세에도 도움이 되는데, 모가 생강 계피차 만들기인데요. 모가 40g에 계피 20g, 생강 큰 거 한 톨, 여기에다가 물 2000cc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약 500cc 정도 남으면은 그 물을 하루에 3번이나 아니면 수시로 복용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먹는 마늘, 양파, 부추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계피나 생강처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근육에 혈액을 잘 통하게 해서 쥐내림이나 근육통뿐만 아니라 수족 냉증이나 손발 저림에 이런 마늘, 양파, 부추가 도움이 됩니다. 또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땅콩이나 아몬드 이런 데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제거해 주는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통이나 쥐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육통과 지내림이 있을 때 우리 한방에서는 아무래도 침치료가 가장 대표적이죠. 침치료는 근육에 경결된 부위를 풀어주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쥐내림이나 근육통에 도움이 되고요. 또 부항과 사혈요법, 그러니까 어혈과 담을 제거하여 이제 근육이나 근막 주위에 유주하는 경락의 소통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촉진되면서 통증들이 많이 가실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우리 한방에서 많이 하는 추나요법, 굳어있는 경락과 근육을 풀어주고 잘못된 자세를 잡아줘 가지고 근본 치료가 가능하죠. 테이핑요법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힘을 나눠주고 그 부위의 순환을 개선시켜 가지고 근육통이나 쥐내림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도 근육통과 쥐내림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역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굳어있는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근육통과 쥐내림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몇 가지 처방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작약감초탕이라는 약을 씁니다. 작약감초탕은 작약과 감초 두 가지 약재로 처방된 굉장히 간단한 약재이면서 효과가 좋죠. 특히 이제 근육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근육통이나 근육경련, 쥐내림, 근육 뭉침, 또 근육의 피로, 손발 저림, 마비감 이럴 때 쓰고요.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에 힘이 없는 경우에도 쓰고, 또 아이들의 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또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어린아이들의 성장통과 긴장성 복통 이런 데도 작약감초탕을 많이 씁니다. 작약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쓰고요.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에 나쁜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한방에서는 거어지통한다. 그러니까 어혈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에 쌓인 젖산이나 탄산가스 같은 피로물질을 풀어주고 근육통을 완화해주고 경련을 멈추게 해주는 작용이 작약에게 있는데요. 이런 효능은 작약에 들어있는 페오니프로린 성분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초의 주 성분은 그리시니진인데요.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고 통증을 없애주면서 또 이제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균과 항암 작용을 합니다. 간 기능을 향상시켜주죠. 원기 회복과 강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감초를 장기간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부종이 있기 때문에 감초는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약 40g, 감초 10g 여기에다가 이제 물 15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되게 되면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먹는 것이 이 근육통이나 쥐내림에 도움이 되겠고요. 근육통과 쥐내림이 있을 때 우리 한방에서는 쌍화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이 쌍화탕이라는 것은 작약감초탕이 변해가지고 생긴 처방이죠. 우리가 이제 쌍화탕 하면은 흔히들 감기에 걸렸을 때만 먹는 한약으로 알고 계시는데 원래는 근육통과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기라는 것도 피로할 때 많이 오기 때문에 감기에 쌍화탕을 쓰는 것이죠. 작약이 주약인데요. 작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에 쌓인 젖산이나 탄산가스, 피로물질 같은 것들을 없애주고 배출시켜주는 데 효과적인 약이고 숙지향은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귀는 혈을 만들어주는 조혈작용이 있고 청궁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작약, 숙지향, 당귀, 청국은 사물탕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혈을 만들고 또 혈이 잘 이동하게끔 해주는 약이죠.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요. 황기는 기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사물탕으로서 혈을 보호하고 황기로서 기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감초는 체력을 증강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생강은 역시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혈을 잘 돌게 하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대추는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근육의 피로 또 우리 몸의 피로를 없애주는데 좋은 약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과하게 하고 난 뒤에 생길 수 있는 근육통이나 쥐내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